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은 단순한 지역적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이는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위험한 대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는 수많은 예기치 못한 전개를 목격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북한이 이 분쟁에 뛰어들었고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행보는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뜻밖의 선택을 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특히 충격적인 점은 약 3천 명의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었다는 보도입니다. 이 사실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작은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세계적인 영향력이 제한적인 고립된 국가가 이렇게 위험하고 고위험의 전쟁에 발을 들이게 된 걸까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 따르면 2024년 10월 16일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 병력을 파병했다는 주장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단순히 두 나라 간의 전쟁이었던 이 분쟁은 이제 그림자 속 세력이 얽힌 글로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과 러시아는 비밀리에 군사동맹, 일종의 암흑판 나토, 다크 나토를 구성하고 있는 걸까요? 이 위험한 세력 다툼의 숨겨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강대국들이 새롭고 예상치 못한 동맹을 맺기 시작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북한의 대담한 결정 이면에 숨겨진 미스터리와 경고등이 켜진 군사 움직임, 그리고 대부분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현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키이우와 모스크바 간의 단순한 대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를 흔드는 끝없는 투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이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북한 군사동맹 비밀협정 뒤에 숨겨진 진실. 2024년 6월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관계의 극적인 전환점을 찍는 군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 수준이 아닌 한쪽이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식적인 군사동맹이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이 협정은 사실상 양국이 서방의 영향력과 개입에 맞서는 그림자 군사동맹을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중대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군사협력의 심화, 첨단 기술 공유, 군사지원 확대 등은 서방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이 동맹에 참여했을까?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던 북한은 이번 협정을 통해 자국의 군사 능력을 강화할 전략적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 동맹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특히 미사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력을 파병한 것 외에도 북한은 군사기술자들을 러시아에 파견해 KN-23과 같은 고정밀 탄도미사일 시스템의 운용과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북한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중반까지 러시아에 약 1만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과 탄약을 공급해 왔습니다. 이 군수물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소모된 러시아의 전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강화는 그야말로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고위험 전략 도박입니다. 과연 이 동맹이 글로벌 군사 위기의 도화선이 될까요? 시간만이 그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협력이 세계 권력 구조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진짜 이유. 2024년 10월 31일 미국과 한국 당국이 러시아 내 북한 병력의 존재를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북한은 평양 인근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발일까요? 아니면 북한이 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신호일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24년 10월자 가디언, 더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단지 병력을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시스템, 특히 대규모 파괴 능력을 지닌 KN-23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군사 기술자들도 함께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서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깊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8월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된 KN-23 미사일은 이 전쟁의 위험 수위가 극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이제 단순한 자원 공유를 넘어
대량살 상무기 공동 운용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군사 기술자들이 러시아에 파견된 3천여 명의 북한 병력 일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전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동맹이 얽힌 대리전 프록시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행동이 사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세계를 전면적인 군사 위기로 몰고 가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로위 연구소 엘로위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 내에서 수천 명의 북한 병력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그 수는 무려 10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맞서야 하는 상대는 더 이상 한 국가가 아니라 막강하고 은밀한 한중 군사 동맹입니다. 북한이 수천 명의 병력과 군사 기술자까지 투입할 수 있다면 다음 수순은 과연 무엇일까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결속이 깊어질수록 이 전쟁은 더 잔혹하고 광범위한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장은 단지 땅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 권력의 중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계 질서를 다시 짜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상황은 어쩌면 훨씬 더 긴장되고 위험한 권력 투쟁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즉흥적이거나 단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경제 위기, 정치적 압박, 정교하게 계산된 군사 전략이 얽힌 복잡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 뒤에는 북한이 주도하는 고위험의 권력 게임이 존재하며 이들의 각 행동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나아가 지역의 미래까지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국제 제재로 고립된 북한은 오랜 기간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OFI에 따르면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북한의 주요 산업, 광업, 섬유 수산업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심각한 식량 부족과 연료 위기를 겪고 있으며 여기에 기후재해와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서방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는 북한에 있어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 가스, 식량, 군수품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은 그 대가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투 현장에서 러시아의 전투력을 보강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거의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모두에게 비밀 동맹으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협력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의존은 단순한 경제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북한은 서방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정치 군사적 우군을 필요로 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북한의 군사적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김정은 체제의 권력을 공고히 만드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장기적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제재를 단순히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계산 말입니다. 북한은 현대 세계에서 생존이 단순한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리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동맹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지금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이때 군사 카드를 계속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거대한 정치 게임 속에서 그저 이용당하는 말에 불과한가? 그 답은 결국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북한이 내릴 다음 행보들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단순한 군사 원조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더 크고 정교한 정치 군사 전략의 일부입니다. 특히 평양이 러시아와 협력할 때마다 그 배후에는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의 유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단지 무기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첨단 군사기술을 전수하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핵 잠수함 기술 등 현대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에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자체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진행해온 북한에게 있어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은 이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방어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KN-23 미사일과 같은 무기체계는 북한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뿐 아니라 운용과 유지 보수까지 완벽히 숙달한다면 북한은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철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며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는 이 점은 단순한 군사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동맹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영리한 선택입니다. 세계가 점점 더 양극화되는 가운데 서방과 반서방 진영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이 시점에 북한은 그 틈을 파고들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은 고립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서방과 대립하는 주요 축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은 북한에게 일종의 정치적 방탄조끼 역할도 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한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동맹은 단순한 군사 보장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힘과 위치를 선언하는 대담한 전략입니다. 북한은 지금 국제 정치 무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는 지역 전체의 정치 군사 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전략적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동맹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두 나라의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직접 개입 우크라이나 방어에 미치는 예상치 못한 파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북한이 등장하면서 전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러시아의 막대한 압박 아래 우크라이나는 이제 군사 강국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의 잠재적 동맹국 북한의 성장하는 세력과도 맞서야 합니다. 북한이 병력과 군사 장비, 심지어 첨단 전쟁 기술까지 제공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략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접근 방식을 완전히 재고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강력한 적과 겨루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이 함께 구성한 파괴적 동맹에 맞서야 합니다. 매번 이 두 나라가 움직일 때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망은 더욱 압박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최첨단 무기는 아닐지라도 그 병력 규모와 자원은 방어선을 약화시켜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병력을 분산 배치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직접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와 미국 등 서방은 모스크바와 평양이 형성한 이 파괴적 동맹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가 즉각 강화하고도 되었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더 이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각 세력이 고유한 과제와 동기를 가진 위성 전쟁 사텔라이트 워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북한의 연합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뜻하지 않은 재앙이 발생할까요? 진행 중인 이 분쟁은 단순히 병력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은 고수준 전략과 심리전 기술 싸움이 혼합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기술자들은 전투 병력뿐 아니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정비 운용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적 우위가 아니라 기술적 역량 강화를 의미합니다. 오랜 제재로 고립되어 온 북한에게 러시아의 군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자체 무기 프로그램의 큰 진전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북한의 방어력 강화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서방에도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시너지 효과는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전술 기술 전략 차원의 포괄적 협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북한 병력의 지속적인 투입, 러시아의 첨단 무기, 체계 전략적 물류 지원이 결합되어 예측할 수 없는 군사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 불안정으로 확대될 만큼 충분히 막강한가? 이 물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북한의 분쟁 개입은 전장의 정형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력 증강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그 동맹국들의 전략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파괴적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이 사태의 확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노력도 통제할 수 없는 전쟁의 불꽃만 부채질하게 될까요? 북한의 참여는 단순한 퍼즐의 조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을 최종 판갈림 조건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기술은 제한적이지만 거대한 존재의 북한은 고립된 경제 체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상비군 중 하나를 보유한 국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약 132만 명의 현역 병력과 수백만 명의 예비군을 가진 북한은 거의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병력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군대는 서방 기준으로 보면 현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압도적인 병력수와 병사들의 불굴의 정신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장비는 냉전 시절의 T-54, T-55 전차처럼 낡은 모델입니다. 무기체계 역시 서방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핵심인 전장에서조차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카드 몇 장을 쥐고 있습니다. 북한은 약 3,215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러시아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비록 이 전차들이 레오파르트 2나 M1A 에이브럼스 같은 서방의 첨단 전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수량 자체로는 전술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술보다 수적 우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전장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협력할 경우 북한군은 강력한 전술적 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단순히 전체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21,000문이 넘는 대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보유한 세계 최대 수준의 포병 전력국입니다. 이러한 화력은 지속적인 공격을 가능하게 하며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전선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과 협력할 경우 이 포병 전력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체계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군대의 거대한 규모는 동시에 심각한 한계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인상적일지 모르지만 장비는 나토 및 서방의 최신 무기 체계와 비교하면 뒤처져 있습니다. 북한의 방공 시스템 장갑차 보병 장비 등은 서방의 첨단 무기 기술과의 격차가 큽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현대식 군사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의 상황은 기술적 취약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훈련 부족도 주요 문제입니다. 북한 병사들은 기본적인 군사 훈련은 받지만 첨단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이는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러시아군은 현대 무기 체계에 익숙하고 훈련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은 전통적인 대규모 공격 및 포병 집중 사격에 의존하는 반면 러시아는 보다 유연하고 정밀한 전략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술상의 차이도 협력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참전은 러시아 군사 전략에 나름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는 북한 병사들의 특성은 방어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더 복잡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완벽한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전쟁이 점점 더 격렬해지는 국면에서 러시아의 전략을 보완하는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북한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군사 충돌에서 전략적 동맹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북한의 참여가 향후 전쟁 양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 북한 협력 부상하는 경제 패권 전략.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서 경제와 전략적 기회에 황금 광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로 고립된 북한 경제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동맹은 놓칠 수 없는 돌파구입니다. 모스크바로부터 군사 원조와 기술적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료 원자재 심지어 식량과 같은 필수 보급품을 확보할 수 있어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국민의 삶의 질을 일시적으로나마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더불어 이 동맹은 북한을 국제 무대에서 핵심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서방과 그에 반대하는 국가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병력과 군사기술 인력 전략적 자원을 러시아의 전쟁에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대결 구도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단순히 값싼 노동력과 자원 공급처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핵심 군사 파트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러시아가 경제적 군사적 난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두 나라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도 세계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힘을 서서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력에는 상당한 수고와 대가도 따릅니다. 북한은 경제적 정치적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이 증가할수록 외화와 자원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북한 내부의 경제 부담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방 국가들의 대응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장기적인 전쟁 상황에서 보급과 병력의 유지망을 지탱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가 외부 동맹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할 때 다른 국제 파트너와의 협상에서 유연성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의 전쟁 개입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불안정한 미래에 도박을 거는 셈입니다. 이 동맹이 북한을 국제 고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가 더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함정이 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 북한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 영향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전 세계 질서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 동맹은 더 큰 충돌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현재 위기를 넘기기 위한 일시적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 있으며 향후 전개될 러시아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분석과 통찰력을 가장 먼저 받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께 생생하고 충격적이며 새로운 시각을 담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북한은 영리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위험한 폭풍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걸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당신이 알고 있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곧 다시 만나요.